골격. 골격은 동물의 몸을 지탱하고 보호하는데 더없이 좋은 구조물입니다. 중력으로부터 몸을 지탱하고 체내의 장기를 보호해줍니다. 또한 골격은 동물이 빠르게 효과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골격은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지탱하고 보호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해파리와 같은 단순한 동물은 뼈가 전혀 없습니다. 뼈가 없는 동물들은 대부분 아주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지탱하고 보호해주는 골격의 한 종류로서 외골격을 들 수 있습니다. 외골격은 키틴질이라는 딱딱하지만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골격에는 움직일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이 더 빠르고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미나 곤충들의 외부 골격은 몸을 잘 보호해줍니다. 신체 내부의 골격은 내골격이라고 합니다. 내부 골격은 동물의 몸을 유연하게 해주어 동물이 자유자재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인간의 골격도 다른 동물들의 골격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진화되어 왔습니다. 각각의 뼈들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의 몸에는 약 206개의 뼈가 있지만 그 개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두개골은 얼굴의 형태를 이룹니다. 두개골 중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뼈는 턱뼈입니다. 나머지 뼈들은 어린 시절 동안 성장하여 뇌를 보호하게 됩니다. 두개골은 등뼈 또는 척추의 맨 윗부분에 위치합니다. 척추는 추골이라는 많은 뼈들로 이루어진 속이 빈 기둥 모양의 뼈입니다. 척추는 강하면서도 유연하며 척수를 보호합니다. 이 뼈들은 다른 뼈들과 마찬가지로 인대에 의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쌍의 갈비뼈가 있지만 20명 중 1명은 13쌍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비뼈는 가슴 기관을 보호하고 호흡을 도와줍니다. 척추의 아랫부분에는 골반이 있습니다. 골반은 복부의 내부 기관을 보호하고 몸의 윗부분, 다시 말해 몸통을 튼튼히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개골, 척추, 흉곽, 그리고 골반은 몸의 중추를 이루기 때문에 이를 합쳐 주축골격이라고 부릅니다. 팔의 상박뼈나 하박뼈와 같이 긴 뼈들은 지뢰처럼 움직이면서 사람이 빠르고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손은 물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짧고 뭉툭한 뼈들 덕분에 섬세하고 정확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퇴골은 몸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뼈입니다. 긴 다리뼈들도 큰 동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발의 뼈들은 사람이 똑바로 서고 걸을 수 있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발꿈치뼈는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 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발바닥은 아치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다리와 팔의 뼈들은 부속골격을 형성합니다. 물론 이 딱딱한 뼈들만으로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기 위해서는 뼈에 부착된 근육들이 수축되어야 합니다. 뼈는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은 뼈들이 만나는 지점인 관절에서만 일어납니다. 이 엑스레이 필름은 관절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무릎의 운동은 마치 경첩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경첩 관절로는 팔꿈치, 그리고 턱이 있습니다.
손목과 같은 일부 관절들은 미끄럼 운동을 합니다. 한 뼈가 다른 뼈 위로 약간의 간격을 두고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깨는 구상관절로 돼 있어서 모든 관절 중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유연하고 정교한 동작들은 손의 움직임처럼 여러 뼈들이 함께 움직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체조 선수의 동작들은 정말 우아합니다. 근육과 뼈들이 정말 부드럽고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뼈들은 아주 큰 무게를 지탱해야만 합니다. 뼈를 이렇게 강하고 힘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뼈의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물의 뼈를 절개하여 속을 살펴보면 얼핏 보기에는 딱딱해 보입니다. 그러나 뼈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은 골수라고 하는 부드러운 지방질입니다. 뼈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노란색 골수는 지방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긴 뼈의 두부와 경부, 그리고 급게 모든 뼈에서 이따금씩 발견되는 붉은색 골수는 몸에 필요한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골수를 모두 드러내고 나면 뼈는 속이 텅 빈 관처럼 보입니다. 뼈의 두부와 경부는 푹신푹신하고 보드랍기까지 합니다. 뼈의 외벽은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비교적 얇습니다. 뼈의 속은 왜 텅 비어 있을까요? 속까지 뼈로 꽉 차 있다면 훨씬 더 단단할 텐데 말입니다. 사람의 뼈와 강도가 비슷한 오크나무 막대기 2개를 가지고 비교해 보기로 합시다. 하나는 속까지 꽉 차 있고 다른 하나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2개 모두 목재의 양도 같고 무게도 같습니다. 특수기계를 이용하여 이 나무들을 부러뜨리는데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한지 측정해 봅시다. 우선 속이 찬 나무를 볼까요? 결과는 그래프에 나타납니다. 나무가 세로로 갈라지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덮었습니다. 이 단단한 나무를 부러뜨리는 데는 약 260파운드의 힘, 즉 약 118kg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속이 빈 나무를 보죠. 약 380파운드, 즉 172kg의 힘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나무보다 거의 1.5배나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목재의 양이 같을 때 속이 빈 나무가 속이 찬 나무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 중심에 있는 물질이 힘을 거의 내지 못하고 바깥쪽 부분이 큰 힘과 지탱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긴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촘촘하게 짜인 뼈의 외벽과 텅 빈 내부가 합쳐질 때 최소의 무게로 최대의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뼈의 두부와 경부의 정밀한 구조도 힘을 내는데 한몫합니다. 그 구조는 다리를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엔지니어가 다리를 지탱하기 위해 최대한의 힘을 견딜 수 있는 위치에 기둥을 배치하듯이 뼈의 내부 구조도 최대한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뼈는 이런 구조로 인해 힘의 일부를 얻게 됩니다. 힘을 내는 또 다른 요소는 뼈의 화학적 성분입니다. 뼈를 며칠 동안 약산성 액체에 담가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뼈를 산성 액체에 담가두면 뼈를 이루는 물질의 일부가 용해되어 버리고 거친 고무질 물질만 남게 됩니다. 대부분 특수 단백질 섬유로 이루어진 이 물질은 뼈 전체 무게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자, 이제 다른 뼈를 약 600도의 열로 몇 시간 동안 가열해 봅시다. 열을 가하면 단백질 섬유가 파괴되면서 딱딱하지만 잘 부서지는 물질만 남게 됩니다. 칼슘과 인이 풍부한 이 물질은 뼈를 단단하게는 해주지만 쉽게 부서집니다.
수분을 제외하면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 칼슘과 인입니다. 이 두 성분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약하지만 결합하게 되면 놀랄 만큼 단단하고 강한 물질이 됩니다. 다리뼈 같은 경우에는 1톤이 넘는 무게까지 지탱할 수 있습니다. 뼈, 영어로 스켈레톤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건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뼈는 살아있는 아주 복잡한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뼈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 엑스레이를 통해 손뼈가 자라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어린아이의 손입니다. 3살 바기의 손, 5살, 10살, 13살, 그리고 젊은 청년의 손이다. 뼈가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하는지 더 잘 알아보기 위해 장고를 살펴보기로 하죠. 뼈의 성장은 뼈의 말단부 근처에서 일어나는 아주 질서정연한 과정입니다. 이 부위를 성장판이라고 합니다. 성장판의 중앙에는 판 모양의 연골 조직이 존재합니다. 뼈는 이 연골 세포가 분열하면서 성장합니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 연골은 여러 줄로 배열됩니다. 뼈의 실제적인 성장은 이 부위에서만 일어납니다. 어린 연골세포들이 증식하고 다 자란 세포들이 무기물로 에워싸이게 되면서 연골은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연골세포는 수축하면서 빈 공간을 남기게 됩니다. 뼈의 형성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 공간은 더욱 커지게 되고 동시에 혈관이 이 공간 속을 채워 들어옵니다. 혈관과 함께 뼈 형성 세포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 세포들이 점차로 무기화된 연골을 진짜 뼈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 점진적인 변화는 성장판 전체에 걸쳐 일어납니다. 골수로 채워진 많은 작은 공간들이 장골의 말단부에 생겨납니다. 똑같은 기본적 성장 과정이 뼈의 골간 부위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뼈는 단단하고 촘촘합니다. 골간 부위의 골세포들은 동심원 모양으로 겹쳐져서 하버스 계통이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하버스 계통의 중심에는 하버스 관이 있고 그 속에는 혈관과 신경이 흐릅니다. 현미경으로 촘촘한 뼈의 단면을 관찰해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버스 계통의 일부입니다. 하버스관이 각 층판의 중앙을 흐르고 있습니다. 검은 점처럼 보이는 이 수천 개의 골세포들이 하버스 계통 전체에 걸쳐 분포합니다. 골세포는 사람의 일생 동안 활동을 합니다. 뼈도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체가 필요로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부러진 뼈가 회복되는 경우가 그런 것이죠. 이 사진은 사고로 양다리의 하태골이 부러진 직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고 6주 후, 그리고 이것이 사고 12주 후의 사진입니다. 부러진 뼈를 회복시키는 일 외에 골세포는 지속적으로 골격을 유지하는 일을 합니다. 일부 세포는 뼈의 조직을 만들고 다른 세포는 필요 없는 조직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은 일생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되려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특히 칼슘, 인, 그리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가장 좋은 음식은 우유와 유제품들입니다. 칼슘이나 인과 같은 필수 무기물들은 뼈에 저장됐다가 몸이 필요로 할 때 혈액 속으로 배출됩니다. 튼튼한 뼈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운동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하고 곧은 뼈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뼈는 튼튼해집니다. 몸을 부딪히는 운동을 할 때는 뼈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뼈에 필요한 성분들을 잃게 되면서 약하고 가벼워집니다. 따라서 튼튼한 뼈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적당한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